배당주를 원체 이제 좋아하시니까 어찌 네. 됐든 간에 우리는 2,600개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뭐 코스피 200이라서 200개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앞서갈 기업들, 주주 환원하는 기업들, 네. 어떤 좀 의식이 있고 제대로 경영하는 네. 기업들을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배당주도 선호하시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배당주 중에서도 어떤 선별하시는 기준 같은 게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이제 네 가지 지표인데요. 결국 예. 그 싼 주식을 우리가 사서 이제 기다리는 게 가치 투자인데 네. 대개 이제 그 기다리는 거는 저도 잘 못하거든요, 사실. 기다리는 거 누구나 못하는데 이 배당을 많이 주면은 그 마치 이제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이자 받듯이 주식에 투자해놓고 배당을 받는 거죠. 네네. 근데 그 배당이 은행에서 받겼을 때 이자 주는 것보다 더 많다면 기다리기가 훨씬 쉽지 않겠느냐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1억을 은행에 맡기면은 현재 이자가 뭐 한 3% 되나요? 그럼 300만 원 준다면 내가 6%짜리 배당 6% 배당 주는 주식에 투자한다면 이제 600만 원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 주식은 이제 우리가 계산한 가치로 뭐 예를 들어 PER이 5고 PBR이 0.5라면 네. 적어도 1억이 2억의 가치는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2억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저는 1억에 샀어. 근데 배당은 6%씩 줘. 은행에 넣은 것보다 배를 받잖아요. 네. 근데 이 주식은 이제 주가라는 게 오르내리니까 이제 은행은 1년 정기를 들었으면은 1년 후에 1억을 딱 받지만 이거는 그 시점에 가서 9천만 원이 돼 있을 수도 있고 8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5천까지 안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이제 2억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1년 만에는 안 될지 몰라도 5년 정도 보면은 저는 그것보다 무조건 올라가 있을 거다. 근데 이제 그게 한 종목으로 하면 좀 어렵고 한 10개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그거는 확실히 더 수익이 날 것이다. 더 높이 올라가 있을 것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수익률이 괜찮았던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생각하지 말고 저축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하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퍼저 PBR 조건을 맞추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한 종목 몰빵하지 말고 분산을 해서 개별 종목 리스크를 좀 낮추고.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출연하셨을 때도 주식은 이제 투자라기보다 저축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신다. 근데 예를 들어서 PBR 0.5배라고 해도 0.25배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0.25배짜리 주식들도 널려 있고 배당 수익률 뭐 이렇게 한 5% 6% 보고 사셨는데 예를 들어 실적이 또 가미익이 되면 배당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주가도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그냥 기다리시나요? 그게 이제 저 PBR 둘 다 보라는 게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 PER이 5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20% 이익을 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주식이 일단은 컨트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그러더라도 저는 시장은 이긴다고 보는데요.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보죠. 그런 건 뭐냐면 지나온 몇 년 동안의 그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 건데 그게 보통 이제 거래액이 권하기는 보통 10년치를 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정도 보면 이 회사가 그 동안의 이제 변화를 볼 수가 있죠.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한 이익이 줄지는 않아야 된다. 쭉 지나오면서. 대개 이제 가시주들이 성장이 없다고 하다 보니까 이익이나 뭐 그 매출이나 거의 정체되어 있는 게 좀 많은데 사실은 쭉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익이 조금씩 최소한 이제 줄면 안 되죠. 예, 늘 이익이 조금 그대로거나 조금 느는 정도면은 배당을 예를 들어서 뭐 배당성이 30%다. 이러면은 30% 주고 나머지 70%는 유보가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회사 가치가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언젠가 가서는 주가로 반영이 될 거라는. 그런 정도로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저는 적어도 이제 5년 동안 안 쓸 돈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충분히 배당은 배당대로 챙기고 주가 차익 우리가 얘기한 자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배당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기업의 이제 성장기를 같이 보시는. 이제 네. 그렇죠. 성장기라기보다 지난 역사를 보는 거죠. 10년이 안 되면 적어도 저는 7년 정도는 보라고 얘기하는데 예, 7년. 그래서 지난 역사를 보시고 네. 어찌됐든 간에 이 기업이 수익이 증가하는 네. 그 시기에 증가, 같이 하시는 거고. 증가하거나 최소한 떨어지지 줄지는 않아야 않는. 되는. 예. 그것도 근데 사실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라는 네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잘못되면 다른 하나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게 있을 것이다 하는 논리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왜 하드 캐리 한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네. 그 포트폴리오 상위에 있는 몇 개 종목이 또 엄청난 수익을 올려가지고 좀 부진한 종목들과 커버하고 전체 수익률을 끌고 올라가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숙향님 포트폴리오는 좀 성격이 어때요? 많이 따지고 있질 않아가지고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아까 포트폴리오 말씀할 때 업종 구분 안 한다는데 제가 업종은 아니고 한 종목이 한 비중이 30% 정도 되면 부담스러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르면 아니요. 올랐으라기보다 그냥 비중이 그렇죠. 물론 주가가 올라가지고 30% 정도 있던 게 35% 된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편입해서 30%좀 넘은 30% 정도 되니까 더 사기가 어렵다는 이제 걸리는 거는 있더라고요. 애초에 거의 한 종목을 비중 네. 30%까지 씻기도 하시는 거예요? 네, 옛날에 금액 작을 때는 한 계좌에 한 종목만 들어갈 때도 있었죠. 금액이 작을 때. 예, 작을 때 뭐 1,000만, 2,000만 이런 계좌 할 때는 그랬는데 좀 되니까 이제 제가 오늘 사회 오면서 봤더니 예. 28개인가 되더라고요, 종목이. 펀드 숙향에. 아니요. 펀드 수강에는 14개고. 예. 그냥 제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어. 아주 작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종목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 그 이제 자산 규모가 있으시니 분산 개념으로 보면은 뭐 이거 좀 여쭤봐야겠다. 독후감을 이제 계속 지금도 쓰고 계시죠? 네. 혹시 특별한 이유는 있어요? 그 독후감도 또 그 아이투자에도 쓰고 계시고. 그 이제 쓰면은 이제 공유하는 데가 아이투자하고 가치투자연구소. 네네네. 그랬는데 그게 아주 보자 2008년인가 그때 이제 아까 잠깐 말했던 신준호 씨, 네. 그 이제 재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밸류 리더스 클럽이라고 이제 아이투자 안에 있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 독서 모임 같은 거. 네. 근데 처음에 제가 가입 안 했어요. 원래 모임을 싫어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하고 인연이 좀 개입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안 하면은 뭐 못 볼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동에 할 수 없이 해가지고 2년을 활동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돌아가셔 다른 분이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근데 그 모임에서 이제 책을 이제 협찬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출판사에서 이제 좀 그때 서평이라 얘기하죠. 그걸 좀 써주면 고맙겠다고 얘기하더라. 강요는 아니다. 서평을. 네. 그래서 이제 마침 제가 그때 첫 책이 아마 저는 데이비드 드레만의 역발상 투자라고 기억하는데 그걸 이제 뭐 책도 괜찮고 해가 썼죠. 써가지고 이제 저 아이투자하고 저는 알라딘을 쓰니까 알라딘에다 올렸죠.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이제 그 이건 씨 번역이거든요. 번역가 이건 선생님. 그래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너무 잘 써 고맙다고 잘 써줘서 그러면서 자기 쓴 책을 좀 보내줘도 되겠냐. 제가 고맙죠. 그래가지고 뭐 버트멜킬의 그 이기는 투자 뭐 등등 굉장히 그분은 좋은 책을 주로 번역하니까 그러면서 그 투자책에 대해서 독후감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독후감 쓰는 게 좋다고 많이 이제 권하는데 그거는 이제 최소한 이제 꼭 장문의 독후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책을 읽고 다시 뭔가 좀 정리를 하려 그러면 최소한 한 번은 더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숙독하게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많이 권하는데 그것도 뭐 게을러져 가지고 그런지 지금 독후감을 그럼 몇 년째 공개적으로 쓰시는 게 몇 년째인 거예요? 그거는 아마 그때가 아까 8년, 9년이라 했나요? 그때쯤이겠죠. 2008년, 9년 그때부터 네.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성경 한 180개 정도는 되더라고요. 180개 정도 되는데 혹시 독서량 물어볼까 하는데 네네. 100권 못 읽기 시작한 게 2년째예요, 지금. 1년에요? 예, 1년에 100권 이상은 어떻게 그게 습관이 되니까 읽게 됐는데 네. 작년에 80권이었고 올해는 80권도 못 읽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의식 꼭 채우겠다 원래는 그건 없었지만 네네. 이상하게 자꾸
그것도 게을러져서 그런지. 아유, 별 말씀을요. 그래도 1년에 80권이면 어마어마하신 독서량인데. 올해는 그것도 모일 것 같아요. 아까 야,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그 중에 내 인생의 책, 인생. 그 한 권만 꼽는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권만. 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책 읽으면서 정말 버티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얘기하는 책이 있거든요. 네. 제레미 시겔의 투자의 미래예요. 투자의 미래. 예, 왜냐면 그게 제레미 시겔이 투자의 미래 말고도 주식에 장기 투자하란가 그 책이 2권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투자의 미래인데 그 책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아주 장기적으로 채권, 금 뭐 이런 거 비교하면서 수익이 높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 제가 크게 이제 느꼈던 게 그러니까 이제 1929년 대공황 때 제일 고점에서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그러면 고지수가 다우지수였죠. 380인 그게 다시 이제 고지수가 오는 게 25년이나 걸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공황 이후에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그런데 이때 주식을 보유했던 사람이 계속 그 배당을 받은 걸 재투자했다면 요게 1,000불이면 4,400불인가? 이래가 한 6.6%가 수익이 나왔다는 거예요. 복리로.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래. 그래. 까짓 거 뭐 그때도 나이가 작은 건 아니지만 뭐 25년이나 버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책이 했던 굉장히 저한테는 큰 도움이 돼가지고 장기 투자로서 주식이 좋다는 것도 잘 설명한 것 같고 그 책이 되겠네요. 하나를 꼽는다면. 제레미 시겔의 투자의 미래. 네. 요거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권하는 책. 제가 선물로 많이 했어요. 이거 하고 아까 얘기했던 제부터 기억이 안 나 그랬지만 그 바빌론 부자의 투자의 지혜. 그다음에 존니가 쓴 거 주식이란 그다음에 엄마 주식 사주세요. 그 책도 그 입문자들은 좋거든요. 그래서 그 현명한 투자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현명한 투자 바로 그 뒤에. 그레엄의 현명한 투자. 수경님 바로 뒤에 저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책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네네. 저 책은 저는 이제 초보나 이런 쪽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하고 들어가야 되는 책으로 생각하죠. 당연히 읽어야 되는 책이지만. 그렇죠. 저거는 약간 이제 대학교 강의용 책 같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정권 분석이 또 있죠. 증권 분석은 더 어렵고. 나중에 카페를 창업하는 꿈도 갖고 계시다고요. 그건 이제 제가 북카페. 그게 이제 펀드 수익 공개하면서 이번에 딱 3년 됐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밝혔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2020년 회사 잘릴 그때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북카페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그쪽에 제가 조금 있을 때 있었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힘들게 다닐 때. 근데 그때 보면 지금은 또 뭐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좀 시작이 좀 낮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도 뭐 최저임금 했지만 그러면은 돈 좀 버는 친구들도 그렇게 해야지만 좀 뭐 아주 은퇴 후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데다가 하나 딱 차려놓고 가치 투자책만 전열해 놓는 거죠. 그렇고 이제 딱 들어오면은 관심을 가지면은 이제 딱 붙잡고 이거 한번 해보려는 그러면 너 은퇴가 보장이 될 거야. 이런 이제 그런 목적을 하나 하려 했는데 이제 가족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책을 더럽게 본다는 둥 그러면서 그래서 막 그만두고 그거 하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펀드 숙향을 하게 되면서 요 돈으로 이제 그때는 하겠다. 이제 요게 이제 앞으로 15년 남았거든요. 이게 2039년 10월 1일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이제 돌아다니기 힘드니까 해야지 하는데 또 그때가 많이 변할지도 모르죠. 뭐 지금은 그 할 생각입니다. 펀드 숙향을 2039년. 그게 이제 5억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연 복리로 10%씩 하면은 28억쯤 되거든요. 그 돈은 충분하겠죠. 그래서 지금 3년 차에 그 연복리 10%를 넘었어요. 한 7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 5억으로 시작한 게 지금 3년 차에 7억 정도 되어 있는. 야, 이렇게 보면은 사실 연복리 뭐 한 10%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또 장기간으로 갈수록 더 복리 효과가 아까 일으키는 그 표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2005년에 빼고 사실 2006년부터거든요. 그게
그게 19년 동안 9월 말 현재로 제가 연봉리로 17.2% 나와요. 그러면은 1억을 투자했다면 얼마가 되냐면은 20억 4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복리 뭐 17%안 부담인 거죠. 이게 착착착착 쌓이면 어마어마해지죠. 그게 2006년부터 2024년 네. 현재까지만 네. 놓고 봤을 그렇죠. 그게 2006년 1월 1일부터 했다고 할 때 그렇게 되죠. 때 연봉리 17%라면 17.2%. 소수점까지. 왜냐면 그 제가 이렇게 그거는 어. 관리를 하니까. 근데 사실 이거 연봉리 17.2%는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제가 계속 공개하잖아요, 포트폴리오를. 네네네네. 그거 보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 보고 다들 별 종목 없네. 뻔하네. 나도 아는 종목이네. 근데 이걸로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낼 수 있지라고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또 그게 맞는. 맞아요. 지나고 보면 그런 거지. 네. 그 시점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뭐 당연히 생각 안 하죠. 지나고 보니까 오, 괜찮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1억이 20억을 넘어간. 네. 올해가 좋아가지고 올해 28%가 나왔으니까 확 올라간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숙향님을 또 보고 배우는 또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이제 뭐 입문하시려는 분들도 많고 또 하다가 그러니까 올해 주식 투자 직접 했는데 수익률이 안 나와서 또 고민인 분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럼 후배 투자자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강의를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나 히든 점수 네, 거기서 네. 한 5번 했고 그걸로 7차례씩 해가 5번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카페 회원 대상으로 한 번 딱 했어요. 그러니까 6번 좀 장기적인 걸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보면은 되게 그 코로나 터졌을 2020년에 시작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괜찮았는데 그 뒤로는 계속 시장이 빠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뭐 포기한 분도 많겠지만 최소한 그분들은 포기는 안 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하던 방식을 그대로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제가 권하는 방식으로 같이 이제 병행해서 좀 해봐라. 그럼 한 3년 정도 해보면 이제 본업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되게 직장인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 방법이 아마 맞을 거다. 그거는 한 2, 3년이면은 저는 이제 평가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이 방법이 옳다는 거를 이제 믿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누가 보다 이 종목으로 뭐가 되겠어. 그리고 대부분 뭐가 인기주, 테마주 갈 때 이것들은 항상 소외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사람들 그 무리에 있을 때 편한데 떨어져 있으면 절대 편하지가 그렇죠. 않거든요. 더더구나 저쪽으로 막 날아가는데 이건 가만히 있어. 그건 정말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처음부터 이거 하려는 건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들 하던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하고 이렇게 두 개를 갖다 한 2, 3년 계절 나눠서 따로 네. 두 가지 스타일로 이제 이쪽이 확신될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가능할 거다고 하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는 그런 주식이 여전히 많으니까 아까 했던 배당 수익률이 뭐 6%, 7% 수두룩 하거든요. 그러면서 PR이 뭐 5도 안 되고 PBR도 0.5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네이버에 그 정권면에 들어가 가지고 네. 그 배당 수익률만 눌러보면 쫙 나와요. 그 수익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만 해가지고 무조건 버티는 기는 되게 다들 힘들어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뭔가 비교해가지고 자기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주식은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 수단보다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우상향이니까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자꾸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불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무조건 오른다는 거죠. 근데 아무거나 해서는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확실히 좀 가치비가 싼 주식. 그 가치비가 싸다는 건 제 관점에서 이런 정도인데 그런 정도만 해도 그렇게 괜찮으니까 해가지고 한다면은 노후 제가 제일 이제 책에서도 두 번 다 강조했던 거는 은퇴 후에
걱정 없이 사는 방법.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 그 돈으로 계속 원금을 안 까먹고 계속 그 돈으로 생활비를 안전하게 만들어내는 요 방법이니까 먼 훗날 위해서도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이왕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게 이제 가장 안전하게 돈을 투자금을 불려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이 가치 투자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걸 또 몸소 증명해 보이고 계시고 몸소 또 실천해 보이고 계시고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한테 사실 아까 그 북카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젊은 친구들한테도 그 가치 투자라는 걸 계속해서 전파시키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뭐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사실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눈에는 당장 이제 급등하는 주식들이 눈에 들어오고 헤드라인은 모두 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장식이 되지만 30년, 40년 마음 편하게 투자하려면 이제 어느 쪽이 더 맞는가? 물론 하나만 집중하라가 아니라 뭐 펀드 이게 나눠서 각자 해보고 어느 쪽이 장기적으로 더 잘 되는지도 한번 해보시라 이런 조언. 그래서 사실 우리 숙향 선생님이 또 저희 와이스트릿을 참 좋아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두 번째로 나와주셨고요. 항상 또 힘들 때마다 또 이제 등대 같은 길잡이가 되어주십시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